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두환 정부 얘기를 했었죠? 오늘은 노태우 정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노태우 정부부터 지금 윤석열 대통령까지가 지금 6공화국인데요. 6공화국의 첫 시작이라는 점에서 많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한번 오늘 노태우 대통령 시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순서는 동일해요. 우리 성취 기준인 성취 수준을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노태우 정부를 소개를 하고 노태우 정부 시기에 있었던 주요 사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자, 성취 기준은 동일합니다. 지난 시간과 동일하고요. 4.19 혁명 전후의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 및 민주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기. 여기서는 이제 6월 항쟁 이후에 이제 6공화국 노태우 정부가 들어섰죠. 노태우 정부 시기는요, 북방 정책을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현재 북한과의 관계가 지금 경색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인 원칙, 북한을 다 상대로 하는 이런 대북 정책의 기본적인 틀은 노태우 정부 시기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정부 시기 북방 정책은 꼭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고요. 자세한 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두환 정부를 했었죠. 전두환 정부 5공화국이고요. 이제 6월 민주항쟁 이후에 헌법이 바뀌어서 노태우 정부 시기부터는 다 6공화국입니다. 이 6공화국 얘기를 좀 하자면 6공화국은 크게 넓은 의미랑 좁은 의미가 있어요. 넓은 의미랑 좁은 의미가 있는데 넓은 의미의 6공화국은 현재 대한민국 정부를 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를 말합니다. 지금 현재 6공화국 정부가 계속해서 진행 중인 거죠. 헌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로 좁은 의미의 6공화국은 노태우 정부를 말합니다. 노태우 정부를 6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딱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문제를 내겠지만 혹시나 나중에 다른 텍스트를 본다든지 할 때 문맥에 따라서 6공의 의미가 달리 쓰일 수가 있어요. 넓은 의미의 6공화국은 현재 대한민국 정부를 말해요. 지금 보시면 도표에서 보다시피 전직 대통령만 포함했을 땐 7명의 6공화국 대통령이 있었던 거죠. 좁은 의미의 6공화국은 노태우 정부 혼자를 말합니다. 이것을 꼭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노태우 대통령, 전 대통령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태우 전 대통령은 작년 10월 26일에 사망을 했죠. 6공화국 첫 대통령이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과는 친구 사이예요. 같은 육사 동기입니다. 자, 그런데 친구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친구인 전두환은 간선제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다면 후임인 노태우는 직선제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이 됐다는 점에서 친구와보다는 좀 정통성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통성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겠고요. 이 당시 주요 사건들을 좀 언급을 하자면 일단 전두환이 유치했던 88 올림픽을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 이제 개최를 했죠. 그런데 이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뒤에 김영삼 전 대통령도 하겠지만은 국내 사조직 출신이에요. 이 본인도 전두환과는 계속 뗄 수 없는 사이였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은 50화국의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공약으로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래서 50 청문회를 열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친구인 전두환과 사이가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들이 있다면 일단 요거죠. 북방 외교예요. 북방 외교. 이제 이때쯤 가면은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 공산권 국가들이 이제 공산주의를 포기하는 모습들이 서서히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에 이제
소련을 시작으로 주변 공산권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됩니다. 이걸 북방 외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77 특별선언,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남북 기본 합의서, 범죄와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은 좀 뒤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나 3개 있죠? 특별선언,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남북 기본 합의서 이상의 3가지는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북한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정부의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들, 북한과의 관계가 좋을 때도 있었고 안 좋을 때도 있었지만은 기본적인 원칙은 노태우 정부 때 만들어졌어요. 이걸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범죄와의 전쟁 있죠. 여러분도 혹시 영화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이제 범죄와의 전쟁을 시작했던 것도 노태우 대통령 때 일입니다. 이 정도로 주요 사건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태우 전 대통령 일단 6공화국 첫 번째 대통령이자 직선제 개헌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이 된 사람이죠. 노태우 대통령 때 중요했던 일은 이제 북방 정책이 있어요. 북방 정책, 사회주의권 국가들, 이제 뭐 소련이라든지 이 당시 소련이라든지 이제 동유럽 국가들 있죠. 뭐 폴란드 이런 나라들 국가들과 또는 이제 중국도 이때 이제 외교 관계를 맺었죠. 현재 중국 대륙을 차지하고 있는 그 중국입니다. 이런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맺었죠. 이런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맺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상징적인 서울 올림픽이 그래서 좀 상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상징적인 측면이 있냐면 그 이전에 80년 올림픽이라든지 84년 올림픽이라든지 이것들은 반쪽짜리 올림픽이었거든요. 80년은 모스크바에서 올림픽이 개최됐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친서방 국가들은 참여하지 않았고요. 반대로 84년에는 LA에서 올림픽이 개최됐는데 이때는 동유럽 국가들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88년 서울 올림픽의 경우에는 미국과 소련을 포함해서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의미가 있는 거죠. 이래서 북방 정책이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노태우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랑 친구라 그랬죠. 그래서 본인에게 5공화국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이제 출세를 달리게 한 지름길이기도 했지만은 대통령이 된 현재는 족쇄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도 5공화국의 잔재를 청산하겠다라는 공약으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5공 청문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5공 청문회를 개최했다라는 거. 그렇지만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후에 총선이 열렸는데 그 결과 여소야대 정국이 나타나게 돼요. 여소야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지금 국회에 있죠. 여당의 세력은 적지만 야당의 세력이 크다는 걸 말합니다. 이거의 반대는 여대야소죠. 여대야소.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당의 세력이 국회에서 적다는 거는 그만큼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여소야대 정국이 계속되었었고요.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계획했던 게 뭐냐면 바로 3당 합당입니다. 3당 합당. 그래서 노태우와 김영삼, 그 다음에 김종필이 이제 연합을 해서 3당 합당을 통해서 여소야대 정국을 여대야소로 바꾸게 되는 거죠. 참고로 기억을 해두시고요. 노태우 정부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여기 있는 북한과의 관계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한과의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었지만은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기본 틀은 노태우 정부 때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77 특별선언이 있습니다. 77 특별선언, 북한을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민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죠. 인식이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민족 공동체로 보기 시작하였다. 그 다음에 이때 91년도에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하게 됩니다.
동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요. 여러분 영화 모가디슈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초반에 나오는 내용이 거기 모가디슈 좀 글씨가 모가디슈 초반부에 보면은 남한과 북한의 외교관들이 아프리카 정상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외교전을 치르는 거를 볼 수 있었어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유엔에 가입하기 위한 거예요. 서로가 혼자서 유엔에 가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지만은 우리는 소련이 반대를 했고 북한은 미국이 반대를 했고 그래서 가입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1991년에 들어서서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남북 기본 합의서, 그 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있어요.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반도 우리의 북한의 대북 정책의 기본 틀이 이제 노태우 정부 때 설정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상호 불가침, 그 다음에 남북 교류와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남북 기본 합의서와 그 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거는 나중에 출석 수업할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정부는 북방 정책을 좀 기억을 해야 되고요. 서울올림픽을 개최했었다는 거, 우리 2002 한일 월드컵 이전에 정말 큰 스포츠 행사였었습니다. 이때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은 자신감을 갖게 됐죠. 외국에서도 우리를 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올림픽이 반쪽짜리 올림픽이었던 것을 극복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북한과의 관계. 북한을 공동번영을 추구한 민족 공동체 일원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통해서 현재 우리의 북한에 대한 이런 기본 정책 기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7.7 특별선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일부예요.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오타가 났습니다. 학자, 체육인 및 학생 등 남북 동포 간의 상호 교류를 적극 추진하며 해외 동포들이 자유로이 남북을 왕래하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그래서 남북 적식자회담이 타결되기 이전이라도 인도주의적 견제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이산가족들 간의 생사, 주소 확인, 서신왕래, 상호 방문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주선 지원한다. 특별선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983년에 이산가족 찾기 대대적인 생방송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거는 전두환 대통령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교과서로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현재 여러분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는 요 페이지는 몇 쪽이냐면 282쪽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페이지는 교과서 282쪽이에요. 282쪽 보겠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 약 40년 동안 독재 정권이 이어지면서 평화적 정권 교체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6월 민주항쟁으로 이제 헌법이 바뀌게 됐죠. 지금 여기가 다 이제 노태우 정부의 이야기예요. 노태우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는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 세력을 대표하던 김영삼과 김대중이 후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면서 여당 후보인 노태우가 역대 최저득표로 당선되어 정권 교체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듬해 국회의원 선거, 이걸 총선거라고 하죠. 3개 야당이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여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었다. 이것 때문에 노태우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당과 김영삼, 김종필이 이끈 두 야당 합당해서 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을 창당했다. 이게 3당 합당입니다. 이 부분이죠. 밑줄 친 부분 보이시죠? 이게 3당 합당입니다. 3당 합당. 그래서 이 이유는 이제 김영삼 정부 때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노태우 정부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었는가 이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북 기본합의서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교과서가 통일 부분이 좀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통일 관련 내용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건 좀 여러분이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몇 쪽이냐면, 여기는 301쪽입니다. 교과서. 여러분, 이거는 교과서 301쪽입니다. 보면은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민간 통일 운동이 활발해졌다는 거. 그 전까지는 정부 차원에서 이런 발표들을 많이 했었다라는 거죠. 노태우 정부도 냉전 해체되는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남북대화에 나섰다. 여기에는 이제 북방정책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방정책, 북방외교. 그래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게 되었고요.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남북이 유엔에 동시를 가입하였다라는 거. 그래서 남북 기본합의서는 남북한 정부에 이루어진 최초의 공식적 합의로서 남북한 공식 합의로서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상호 불가침 협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라는 거죠. 뒤에 김영삼 정부는 다음 여러분이 이제 수능 끝나고 돌아왔을 때 그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인데요. 미리 풀어봤을 거라 생각하고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 세력은 이것을 통해서 군사권을 장악하였다. 뭐냐면 12.12 쿠데타입니다. 12.12 사태 또는 12.12 쿠데타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군부의 권력 장악에 맞서서 1980년 광주에서 이것이 일어났다. 뭘까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죠. 광주 민주화 운동. 지난 시간에 아마 영화 얘기는 안 했지만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룬 영화가 좀 있습니다. 드라마도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노태우 정부는 소련, 중국 등 공산권 국가와 수교하는 이것을 추진하였다. 우리가 오늘 한 거죠. 바로 북방정책입니다. 북방정책 또는 북방외교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2.12 사태 또는 12.12 쿠데타, 2번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세 번째는 북방정책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지금까지 대통령 했던 사람들 생각해 보면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를 했었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김영삼과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했던 일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들 중심으로 재구조를 했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쉬울 겁니다. 그래도 이 대통령 때 위선 일현이 있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며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